예, 안녕하세요. 이변은 있다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학교 폭력 가해 학생에게 어떤 조치가 내려질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 학교 폭력 가해 학생에게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요? 라고 이제 문의를 하시거나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고자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예, 우선 들어가기 앞서 학교 폭력의 개념을 보게 되면 학교 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피해 학생에게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학교 폭력의 개념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제인 학교 폭력 가해 학생에게 어떤 조치가 내려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해 학생에게 내려지는 조치 한번 보시면 학교 폭력 대책 심의위원회는 회부된 학교 폭력 사안에 대해서 뭐 가피해 관련 학생의 학생 확인서, 그다음에 가피해 관련 학생의 학부모 확인서, 그다음에 목격 학생의 확인서, 전담 기구의 보고서, 그다음에 가피해 관련 학생이 제출한 의견서, 그 외 관련된 자료 등을 꼼꼼하게 검토한 뒤 이를 바탕으로 학교 폭력 대책 심의위원회 회의일에 가피에 관련 학생에게 학교 폭력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 뒤 학교 폭력 대책 심의위원회는 가해 관련 학생의 행위가 학교 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판단한 다음, 이게 첫 번째입니다. 가해 관련 학생의 행위가 학교 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학교 폭력에 해당하지 않으면 학교 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학교 폭력에 해당하면 어떻게 하냐면 해당하면 가해 학생의 학교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하위 정도에 대해서 점수를 판정한 뒤 이를 합산해서 1호부터 9호까지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이게 그 조치별 세부 기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0점에서부터 4점을 주게 되고,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하위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0점에서부터 4점 요 사이에 점수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점수를 줘서 이 합산한 것이 뭐 1점에서 3점이면 1호, 4점에서 6점이면 3호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되는 겁니다. 자, 학교 폭력 가해 학생 대응 방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해 관련 학생은 실제 학교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면 실제 학교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면 당연히 학교 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치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학교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억울함을 다 해소시켜주는 기관이 아닙니다. 학교는 교육지원청. 그래서 적극적으로 자료가 있으면 자료 제출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당시 상황을 목격한 학생들의 진술서가 있으면 진술서, CCTV 영상이 있으면 CCTV 영상, 피해 관련 학생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이 있다면 메시지 내용, 이런 거를 바탕으로 피해 관련 학생에게 신체, 정신, 재산상 피해를 주는 학교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학교 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에 참석해가지고 이와 관련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지금 제가 되게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준비 정말 철저하게 잘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억울한 경우는 학교 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가뜩이나 요즘 피해 관련 학생 아니면 피해 학생의 그러니까 피해 관련 학생이나 피해 학생의 주장을 좀 최대한 좀 받아주려고 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형성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 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실제 학교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면 뭐 사과 편지, 사과의 문자 메시지, 그다음에 이제 뭐 반성문, 가해 관련 학생의 부모님의 탄원서, 그다음에 정식과 진료 내역서 등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학교 폭력의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은 낮고 반성 정도, 하해 정도는 높다는 점에 대해서 당연히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학교 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에 참석해서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이것도 인정하는데 뭐 준비할 게 뭐 있냐? 아닙니다. 준비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학교 폭력의 지속성, 심각성, 고의성, 반성 정도에 따라서 점수가 매겨지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에 맞춰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의 주제를 좀 정리를 하자면, 학교 폭력으로 신고를 당해 가해 관련 학생이 된 경우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억울하게 학교 폭력으로 인정되거나 아니면 사안에 비해서 중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앞서 언급해 드렸지만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를 하실 때 뭐 혼자서 준비하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뭐 준비하시기에는 좀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고,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실 때는 우선 첫째, 대한변협의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님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두 번째로는 현재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 요건 충족하시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무래도 사건을 진행하는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이 있다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